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2024년 새해 일정은 대한민국의 캡틴으로 수행합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아시안컵 준비를 위해 1월 3일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고 이곳으로 이동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에 있을 한국 시간 기준 새벽이죠.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까지 손흥민 선수가 뛰어주기를 희망했지만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에 많은 부상 선수 그리고 징계 선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이야말로 최대 고비라고 영국 현지 언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본머스와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를 마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단을 향해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에 대한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더불어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영국판도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공백이 미칠 영향을 집중 조명한 컬럼을 보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이 된 과정에서 주장단이 전면 개편된 이유,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메시지,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과 디 애슬레틱의 유료 독점 기사까지 풀버전으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의 일정상 손흥민 선수의 이탈 공백이 얼마나 큰가? 당장 1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는 우승으로 가는 과정에 한 경기만 지면 탈락할 수 있는 단판 승부라는 점에서 비중이 아주 크고요. 또 FA컵 3라운드 일정은 사실 하부리그 팀을 만난다면 유망주도 기용하고 로테이션도 가동할 수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팀인 번리를 상대하기 때문에 더더욱 까다로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2월 1일 주중 경기로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는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 일정이 이제 조별리그가 1월 25일 말레이시아와의 경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조별리그 이후 16강, 8강 이 일정까지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2월 3일 밤 9시 30분으로 예정된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역시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8강 정도는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점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 탈락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2월 11일 일요일 0시에 있을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출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대회에서 중도 탈락할 경우에 컨디션 문제, 이동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또 사실 한국이 지금의 전력으로는 결승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경우에는 2월 18일 0시에 있을 울버햄튼과의 경기만이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경기다. 그러니까 최소 5경기에서 6경기 가까이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역시 대한민국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토트넘의 주장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팀이 중요한 순간에 빠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굉장한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이 메시지가 정말 그 리더의 메시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선수들이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저의 팀 동료이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리 케인이 있을 때,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몇 경기를 빠지거나 할 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나서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나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수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게 되니까요. 히샬리송이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고 데키, 데얀 쿨세스키와 브레넌 존슨도 더 많은 골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격 포지션을 맡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서 더 좋은 위치로 팀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승 경쟁에 매우 근접해 있지만 아직 20경기나 남아있고 중요한 선수들이 많이 우리는 빠져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우승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한 경기 한 경기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다른 팀을 신경 쓰지 않고 더 나은 축구, 더 나은 정신력을 위해서 접근하고 시즌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대진표를 보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메시지인데요. 즉 우승에 대한 야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우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없을 때 다른 선수들이 성장하고 더 잘해줘야 한다.
보통 선수들이 이제 이기적인 경우에는 내가 없을 때 팀이 못하길 바라고 나의 존재감을 느끼길 바라고 팀이 어떻게 되든지 내 위상만 생각하게 되는데 캡틴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않고 특히 저는 이 경험이 뭐 크게 두 시즌을 얘기할 수 있겠죠. 2018-19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던 그 시즌에 사실은 정말 중요했던 토너먼트 일정에 케인이 부상으로 빠졌었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득점력을 본격적으로 폭발시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물론 이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전술 구조를 만들기도 했지만 또 무리뉴 감독이 떠난 이후에는 케인 선수가 맨시티 이적 사가 문제로 인해서 팀 합류가 늦어졌고 프리시즌도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전반기 내내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선에 나서서 또 해결사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팀의 최다 득점 선수가 좋지 않은 상황일 때는 내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이제 골을 넣어야겠다. 지금까지 이타적인 역할을 하면서 골을 양보하거나 뭔가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플레이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팀을 위한 것이 내가 좀 더 욕심내고 내가 좀 더 골을 노리는 것이 오히려 팀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슈팅을 때리고 골을 노렸고 골에 집착했던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면서 팀의 현 시점의 최다 득점자인 내가 없을 때 내 후배들, 내 동료들이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히려 또 이걸 기회로 삼아서 더 성장하고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어 달라. 그리고 이겨달라. 이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도 우리가 우승 경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 내가 없으니까 잘 좀 챙겨줘.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팀을 위해서 쏟아라. 업그레이드 되어라. 이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정말 진심 어린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없는 기간 동안 잘 땜빵 좀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 내 위치를 위협할 정도로 너희도 성장해 있어라. 나도 그랬다. 케인이 없을 때 나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 됐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줬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토트넘 팬 중에서도 팬으로서 온라인상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크리스 코울린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올렸는데요. 코울린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팔로워가 거의 20만에 육박하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10만 이상의 구독자가 있고 그 외에 각종 영국 언론과들 협업하고 있는 토트넘 팬 미디어 중에 대표자 중에 한 명인데 여기 올라온 이 손흥민 선수의 캡틴 메시지에 따른 현지 팬들, 영국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켈리라는 팬은 이게 바로 리더가 해야 하는 말이다. 이게 바로 리더의 메시지다. 리더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감동했고요. 뭐 한 팬은 농담으로 그러면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농담이고요. 전설이자 그리고 너무나 좋은 말 어떻게 이제 큰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what a player, what a human being 대단한 선수이지만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라나라는 팬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마이 캡틴, 나의 캡틴이자 더 캡틴이다. 이것은 토트넘의 캡틴이나 뭐 내가 우리 팀의 캡틴으로서 따를 뿐 아니라 그냥 캡틴 그 자체다. 그 팀을 넘어선 캡틴의 모범이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버스라는 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조언했던 얘기가 최근에 화제가 됐잖아요. 유명해지는 것은 소용이 없다. 우승컵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승이 중요하다라면서 아시안컵 우승을 함께 이루자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 여전히 상위권, 우승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 들고 FA컵도 좀 올라가 있어서 FA컵 우승도 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우승의 시즌이 우승의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영국 현지 팬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굿 리더는 자신이 어떻게 위임하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 손흥민 선수 캡틴으로서 이제 팀의 중심이자 에이스로서 활약해 왔지만 본인이 이제 자리를 비울 때 어떻게 다른 선수들에게 이런 권한과 이런 자신감과 책임감을 물려줄 수 있느냐, 위임해줄 수 있느냐를 알아야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없을 때 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없을 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리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MTK라는 팬은 This guy, he's everything and more. 그는 전부이자 그 이상이자 지금 모든 걸 쏟는 선수이지만 그 팀의 전체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존재다. 지금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축구계의 격언이지만 때로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런 존재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캡틴이 아니라 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의 캡틴 우승컵 들고 오고 또 건강하게 돌아와줘. 이렇게 또 팬들이 다정하게 메시지를 남기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꽤 나이가 많으신 중년 여성 팬인데 소니, 러브 소니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는 모든 것을 쏟고 있고 결코 불평하는 점이 없다. 그는 정말 믿음을 정말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선수다라고 하면서요. 그는 단지 그의 일을 잘 해내고 있고 또
나 역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모든 선수단이 스텝업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느끼길 바란다라는 말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메시지가 토트넘 선수들에게 잘 전달되고 구현되길 바란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단에게 전한 메시지만으로도 정말 토트넘 팬 전체를 또 끌어오르게 만드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디 애슬레틱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 결장으로 토트넘의 주장 자리가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컬럼을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 핏브룩 기자가 썼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되면서 주장단이 전면 개편된 토트넘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기사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일요일 오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에도 경기장에 남아 남쪽 스탠드에 있는 토트넘 팬들 앞에서 폭우에 흠뻑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시즌 12번째 프리미어리그 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을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게 했던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이 앞으로 6주 동안 치를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이번 주에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아시안컵은 1월 12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결승에 진출하고 최소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2월 10일까지 카타르에 머물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이후에야 돌아오게 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렌트포드, 에버턴,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와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 그리고 번리전에 승리할 경우 FA컵 4라운드 경기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놓치기에는 너무 많은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8강에서 탈락하더라도 그가 복귀할 수 있는 경기는 브라이튼전뿐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득점력을 대체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센터포워드로 복귀한 이후 최근 5경기에서 5골을 넣은 히샬리송이 컨디션을 유지하며 득점을 이어가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공격수들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금요일 밤 번리와의 FA컵 홈 경기를 앞두고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로부터 주장 완장을 이어받을 선수가 누구일까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시즌에 주장 완장을 차고 있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이후 시즌 초반에 클럽의 주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토트넘의 주장을 맡았던 위고 요리스가 지난주까지 LAFC로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별은 분명했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8년째 토트넘에 몸담고 있는 팀의 정서적인 지주이자 모범적인 프로페셔널, 언론에 대한 솔직한 태도, 팀 동료와 스태프,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선수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된 것은 당연하고도 유일한 선택이었죠. 그 이후 일어난 어떤 일도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시사한 게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의 부재로 인해 2명의 신임 부주장 중에 1명에게 주장 완장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주장 승격이 발표되었을 때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제임스 매디슨이 부주장직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새로운 세대의 리더를 선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의 리더십 그룹은 요리스, 케인,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에릭 다이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네 선수의 합친 클럽 활동 기간은 총 35년이고 총 1388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장단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고 다른 선수들은 후보로 밀려났습니다. 요리스는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단 1분도 경기에 뛰지 못했습니다. 다이어는 이번 시즌에 한 경기밖에 선발 출전하지 못하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이제 백업 선수로만 활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등장할 때였습니다. 올 여름 케인이 팀을 떠난 것은 이 과정을 촉진했습니다. 한 명의 선배 선수가 클럽에서 위상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후배 선수들이 그 뒤에 숨게 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든 이야기를 뒤에서 하게 되는 일이 당연해지는 상황이죠. 그런 케인이 떠나면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메로의 부주장 선임은 토트넘에 입단한 지 2년 만에 이제 명실상부한 스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로메로는 항상 경기장에서 자신감과 권위를 발산해왔지만 이제는 시니어 선수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구단 스태프들은 로메로가 이 역할을 맡은 후 성숙함과 책임감으로 거의 즉각적인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일예로 현대축구클럽의 선수들은 훈련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및 상업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종종 선수들은 이를 꺼려하곤 합니다.
로메로는 부주장이 된 이후에 팀 동료들이 구단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행하도록 하고 또 거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행동했습니다. 반면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부주장직을 맡기 전까지 토트넘에서 한 번도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던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메디슨은 이미 레스터시티에서 5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뛰었고 그곳에서 중견 선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스터시티 이전 코벤트리 시티와 노리치 시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에도 그는 나이를 믿지 못할 만큼 타고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토트넘의 주축 선수가 된 메디슨의 모습은 메디슨이 얼마나 준비된 선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유능한 2명의 선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둘 다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메디슨은 거의 2달 전에 입은 발목 인대 부상에서 아직 회복 중입니다. 이번 달 말에는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2월 22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이 현재 1군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23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친 로메로 역시 이번 달 말에 복귀가 예상되는데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일요일에 발목 부상에서 빠르게 복귀한 것은 선수들이 때때로 계획보다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번리와의 FA컵 경기 그리고 다음 주말 올드 트래포드 원정을 앞둔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요? 벤 데이비스는 지난 8월 풀럼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토트넘의 주장을 맡았죠. 미키 반더벤의 햄스트링 부상 이후 최근 9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신뢰성, 책임감, 평정심, 자신보다는 팀에 집중하는 등 많은 주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가 지난 몇 주 동안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여전히 노장 선수의 일부이기도 하고 후보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더벤이 데이비스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건강하다면 데이비스는 선발 명단에 포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리에모 비카리오를 믿는 것이 더 대담한 주장으로서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카리오는 올 시즌 모든 리그 경기에 출전하며 이미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 에버튼,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거둔 토트넘의 승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비카리오가 큰 선방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비카리오는 이미 구단 내에서 활기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에 입단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놀라운 옵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데스티니 우도기는 클럽 내 입지가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데안 쿨루셉스키는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고 사려 깊은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자동 선발 선수입니다. 메디슨과 로메로가 부상에서 돌아올 때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들 중 한 명이나 비카리오를 선택한다면 토트넘의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등장했다는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올해 토트넘이 간절히 바라던 일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확실하게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을 맞아서 토트넘이 또 하나의 계약 소식을 밝혔죠. 파페 마타르 사르와 2030년까지 장기 재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올 시즌 이미 우도기도 2023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제 우도기와 사르가 토트넘의 중심 선수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사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 선제골 과정에서 벤탄쿠르, 로셀소 이 미드필드 라인의 패스 연결을 받아서 해결 능력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배후 라인의 새로운 수비수 영입 그리고 새로운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드라구신과 개인 합의가 완료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최근 추가적인 소식들이 나왔어요. CBS에서 취재력 높은 기자죠. 벤 제이콥스 같은 경우에는 장클레어 토디보가 토트넘과의 협상에서 이제 결렬이 됐던 이유가 니스가 무려 6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그건 과하다. 그래서 드라구신으로 빠르게 이동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노아가 드라구신 이적료로 3,50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2,200만에서 2,300만 정도를 제시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간극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브리초 로마노도 토디보의 딜은 거의 무산이 됐지만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며칠 내로 이제 진전된 그 완료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또 다른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가인 루디 갈레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2,700만 유로까지는 이적료 제한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도했고 제노와 토트넘 양측 모두 이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드라고친의 에이전트인 플로린 마네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제노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인터뷰를 했는데요. 바로 돈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사우디에서도 제안이 왔지만 듣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나폴리, 로마, 밀란과의 얘기가 있는데 이런 팀들과는 접촉하지도 않았다. 즉 제노아 팬들을 배신하는 생각은 없다. 떠난다면 외국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즌 중간에 나가는 것은 내가 탐탁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팀이 보낸다고 하면 나가겠다. 이 말은 사실 이제 뒤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팬들에게는 내가 시즌 중간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밑밥을 좀 깔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노아가 합의하면 우리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단 간의 협상만 중요한 것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토트넘이 미드필드 보강도 필요한데요. 첼시의 코너 갤러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텔레그래프의 공신력 높은 맨로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호이비에르의 유벤투스 이적 가능성이 나오면서 갤러거에게 돈을 투자하겠다는 의지인데, 문제는 첼시가 리스 제임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갤러거에게 이제 좀 핵심적인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난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에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적료 없이 풀어줄 수 있다라고 의향을 바꿨다. 연봉 지출이라도 좀 세이브하고 싶다라는 토트넘의 내부 방침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어떤 신입생을 맞이하게 될지도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1월 6일 토요일 밤 10시 한국과 이라크의 평가전, 그리고 1월 15일에 시작하는 아시안컵 2조 첫 경기 바레인과의 경기 이후 아시안컵에 나서는 한국 대표팀의 모든 소식까지 2024년 새해에도 한준TV와 모든 축구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